네, 안녕하십니까. 활자를 넘어선 국어의 이해,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화법과 작문, 이번 25년 윈터에 수업할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봤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제 화법과 작문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수업하는지도 커리큘럼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뭐 고3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N수생 아니면 고1, 2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여 제가 준비해 봤으니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에서 고2 특강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셀 강남에서 AM 단과 국어 강의를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5년에 이제 화요일 저녁에 수능 정규 수업을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요 내용도 지금 현재 영상 보고 계신 요 사이트에 그 하단에 보시면 제 수업 내용이 올라가 있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고 오리엔테이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제가 인사드리면서 시작한 화법과 작문 특강 개강 내용을 적어놨고요. 이 특강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그 커리큘럼지 이미 보셨겠지만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 특강으로 이제 딱 한 달 진행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러셀 중계에서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설명을 가장 이제 드릴 때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함께 뛰는 강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 사진만 봐도 제가 이제 매해 수능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화작 친구들, 화작 특강을 들을 친구들은 시간 부족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그 요령이나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실전 중심의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논리적인 강사다 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 논리적인 강사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화작 관련된 실제 예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화작을 두루뭉술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논리적이라는 건 적어도 그 평가원의 출제 기조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딱 지시하고 대응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전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가 이제 김남준 강사이기 때문에 여기 논리적인이라는 내용을 한번 넣어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국어 전공자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국어 전공자가 화작 특강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화법, 말하기와 작문, 글쓰기는 국어 전공,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뭐 학부나 대학원이나 이 내용에서 관련된 내용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공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띄워놓은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그럼 화작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 내용적인 학습적인 내용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분필을 가지고 적으면서 판서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화작이 엄매에 비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어요. 이걸 되게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특강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에 아예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래서 나는 화작을 해야겠다, 아니다 나는 화작은 안 되겠고 엄매로 가야겠다 라고 요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친구들이 화작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해놨죠? 총 4가지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개념 공부할 내용이 적습니다. 언매에 비해서 굉장한 강점이죠. 두 번째로는 학습 내용 자체도 언매, 문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문만 읽고도 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지문을 읽고도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언어와 매체와는 다르게 지문을 읽고 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글에 써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게 우리가 화작을 선택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많은 학생이 응시한다. 이게 무슨 장점이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지금 수능이라는 그 시험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수록 물론 1등급 커트는 비교적 언매보다 높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못하는 학생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기고 올라설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 라는 점에서 제가 네 번째 우리 화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장점으로 꼽아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요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PPT를 만들어서 OT에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피해야 할 이유 때문입니다. 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네, 개념 공부할 내용이 적고 쉽다고 했지 문제가 쉽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 상당히 36%,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촬영 기준 올해 25학년도 수능 정답률이 분명히 수능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네, 지문을 다 읽을 시간이 부족한 게 화작을 피해야 하나라고 고민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를 할 때 실전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피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걸 해결하는 방향이 제 수업의 방향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합법과 작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 있는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해지게 만드는 원인, 그게 여기 있는 A, B, 그리고 학생이 2명, 3명이 나와서 대화하는 요 화작, 요건 복합지문이거든요. 복합지문의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작년 수능이고요. 요거 24학년도 수능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촬영이 지금 현재 24년이어서 요 영상을 혹시 25년에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학생 2가 말합니다.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 자, 이 지문은 전통 한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은 체크해놓고 읽기 시작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 3번이 말합니다. 나도 봤는데 전통 한지가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목재 펄프로 만들어진 서양 종이는 빛에 취약해서 변색 퇴색이 발생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우당탕탕 읽어 내려가고 끝나거나 그냥 맞는 말이야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수업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제가 하는 수업 방식 모두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전통 한지 나왔죠? 그럼 서양 종이가 나왔죠. 그럼 이 둘이 대조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통 한지는 보존성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양 종이는 빛에 취약하답니다. 빛에 취약하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바로 보존성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요 독해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작을 읽을 때요, 그냥 눈으로 쭉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둘을 대조하고 요 내용을 정리하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거 연습 제대로 안 해놓죠? 그러면 시간이 또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 적어놨죠? 명확한 대응 해야 됩니다. 다음, 서양 종이는 빛을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단 말이지? 라고 학생 2가 물어보니까 또 중국, 일본에서 전통 한지처럼 박나무로 만든 종이가 있지만 전통 한지는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있어 질기고 오래간대.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 일본과 또 전통 한지가 대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우리 전통 한지가 뭐가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빡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바로 빠르게 빡 떠올리는 건 뭐다? 이 모두 다 보존성이 좋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유럽은 종이문화재를 되돌리는 용도로 쓰는 전통 한지를 쓰는 이유가 뭐죠? 바로 보존성이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그 내용을 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A 끝났고요. 자, 이제 B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지. 그러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당나무만 사용해야 해. 또 기술 전수 교육도 필요해. 자, 그럼 여기서 필요로 한 거, 높은 품질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거 뭐죠? 1번 당나무 사용하는 거고요. 2번 기술 전수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목화하거나 분류해서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거 화작에서 아주 필요한 태도입니다. 다음, 학생 3가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높은 품질 하나, 그리고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거야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죠? 그래서 전통 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사용해야 된다에 또 1번이 되겠어요. 이거 1번이 되겠어요. 자, 그것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난 민간에서. 오, 민간에서. 그러면은 이 민간은 어디에 걸리죠? 사용해야 된다 쪽에서 2번에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렇게 분석을 해야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 39번 예시 드러났는데 그걸 적용해서 확실하게 대응 문제로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전통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이나 공예품도 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생활용품이나 공예품은 정부 차원일까요? 민간 차원일까요? 당연하죠. 민간 차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쓰이는 한지는 기계로 만들거나 수입산 당나무. 오, 수입산 당나무 그러면 딱 표시하고 누구랑 대조되죠? 맨 위에 국내산 당나무. 그러면은 얘는 다른 표현으로 바꿀까요? 얘는 낮은 품질이 되겠죠? 낮은 품질? 네, 여기 써있죠. 품질 낮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읽어주면 왜 시간이 단축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갸우뚱하는 시간 없이 이게 얘랑 반대되는 거 빠르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가자. 그 다음에 민간에서 쓰이는 한지가 대부분 품질이 낮다는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옛것을 유지해야만 전통의 계승일까? 보존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보존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고민해보면은 여기에 확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그럼 학생 2는 전통 방식, 그리고 학생 3는 전통 방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네. 자, 이제 문제로 왔는데요. 자, 문제에서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은 다 적절히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1번 같은 건데요.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학생 2 여기 보면은 그 학생 3이 빛에 안정적이야 라고 말했는데 학생 2가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다는 말이지 어때요? 안정적이야 강하단 말이지 표현을 바꿨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우리는 화작의 답을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5번에 보시면 답이 5번이 되거든요. 그럼 답이 왜 5번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공정이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이요. 자, 그럼 왜 중요하냐?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화작에서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화작에서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공정, 뭐 예를 들면 공정하다, 상식적이다 이런 표현 평상시에 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와 다릅니다. 그게 완전히 막 뜻이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정하다, 평상시에 그냥 공정하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뭐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와 관련된 다른 개념도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정은요, 화작 개념에서 공정성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타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로 신뢰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다 공부해 본 적 있나요? 만약에 공부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거를 위해서라도 개념 공부해 줘야 됩니다. 자,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적용받고 옳다고 믿느냐. 다시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 집단, 학생 집단 모두 이것에 대해서 옳다고 보느냐가 바로 공정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공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리까리 다 맞는 말 가는 것 같고,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왜 화작을 개념 공부도 하고 명확하게 대응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작 특강 우리 한 달 동안 진행할 커리큘럼에 대해서 주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띄워놨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저희 그 사이트에 커리큘럼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25년 화작특강 주차별 커리큘럼이라 적어놨는데, 일단 저희 개강은 12월부터 개강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시간도 그 우리 커리큘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오후 시간대라는 거를 잘 인지하시고 수업에 오시면은 아주 감사하겠다, 늦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개념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 개념을 알아두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 특히 EBS 교재, 선생님 EBS 수능 특강이 요때쯤이면 아직 안 나오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화작 개념은 거의 매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수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유형별 접근을 계속해서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죠. 문제 유형별. 자, 왜 유형별 접근이 중요할까요? 자, 요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유형별 접근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때문에요? 왜요? 바로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내용에 연설이 나온다, 그러면은 누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막 주장하는 글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세 번째 문제라고 해볼게요. 보통 화법 지문은 맨 앞에 이제 배치되고 한 3, 4문제가 연결되니까, 그러면 거기 세 번째 문제에는 보기가 주어지고 그 연설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어때요? 무슨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게 헷갈리게 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하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절약되지만 더 아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명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별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분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작 수업이라고 해서 그냥 문제풀이 하다 끝나겠지가 아니고요, 화작의 문제를 보는 눈을 길러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막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이니까 좀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제 수업 등록하신 다음에 내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아주 화작을 그냥 정복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진짜 정복이 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4주차입니다. 4주차.
왜냐하면 4주차에 네, 우리 친구들 요거 진짜 어려워하죠. 가나 지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가나 지문 아까 예시로 A, B 해가지고 나왔던 것도 가나 지문이거든요. 근데 요 가나 지문은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수능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이전 것들도 제가 섞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도 그 이전 것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섞이기 전과 섞인 후에 섞였다고 하니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바뀌기 전과 2022학년도 수능 이후에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4주차 수업 때 수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지문 유형별 수업이랑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우리 수업이 종강이 되는, 요때쯤이면 여러분들은 11문제를 요 말씀 안 드렸네요. 저의 목표. 자, 11문제 15분 이내에 네, 모두 정답을 찾는 것으로. 자, 화작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빨리만 풀면 안 되고요, 다 맞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모두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월 27일이 될 거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주간 과제랑 형성평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매일 나눠서 하게끔 주간 과제가 이렇게 5일치가 나눠져서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다가 기억해놨다가 매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과제를 일주일 동안 5일에 나눠서 과제로 해오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수업 직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수업에 시작하자마자 딱 시간 재고 11문제 한 세트로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번 주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업해야겠다라는 것들 집중하면서 내용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수단이 형성평가라는 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된다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가 나간다는 점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특강만 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강남 러셀에서 고3 강의를, 재수생 강의를, N수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능 국어 저의 교재가 있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이 OT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작 특강이 끝나고 난 뒤에 저 선생님 수업 들어보니까 고3 그 강의도 꽤 잘할 것 같아, 내 수능 준비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다들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마 들 거예요. 네. 아마 들 거기 때문에 요 교재 안내까지 드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크게 3가지로 교재를 나눠놨는데요. 요거보다 올해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교재를 4개로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고3 기본 교재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그냥 수능 근본이라고 지금 교재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교재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올해는요, 이제 인, 의, 예, 지 이렇게 이제 앞자를 따서 일단 지금 올 1월부터 할 수업은 인, 내, 력 교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인내해가면서 잘 연습하고 다시 한번 그것에 활용을 해보면, 복습하고 연습하고 활용해보면 국어가 뭔지를 좀 어느 정도 알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3월에서 6월 과정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고3 문제풀이 교재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수업하게 되는 교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유형별. 제가 화작 수업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수업의 방식은 유사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유형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의와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3 파이널 교재가 있습니다. 요 파이널 교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교재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사실 24년에는, 그러니까 25학년도 수능 대비 때는 제가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 교육청 평가원을 풀거나 아니면은 사설 모고를 활용하거나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직접 모의고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중 국어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수능 국어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오늘 화작 특강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